한국 오이무침 먹으러 부산에 왔어요. 아이슬란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갈치 시장 통해서 잔뼈가 굵은 저도 놀라 자빠질 뻔한 겁니다. 좋기 190cm는 돼 보이는 북유럽 청년이 제 낡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찌나 긴장했는지 손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엔 다 해진 오이무침 영상 하나를 띄워놓고선 말이죠. 그 먼 아이슬란드에서 오직 진짜 한국의 맛을 보겠다고 이 비린내 나는 시장통까지 찾아온 겁니다. 대체 오이 한 토막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리도 간절한 눈빛을 하는 걸까요? 온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청년은 수줍게 자리에 앉습니다. 이 청년의 부산 자갈치 시장에 20일이나 머물면서 삼겹살부터 부산 음식에 흠뻑 빠진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 기적 같은 만남의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감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원하신다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과 함께합니다. 저는 에릭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정말 현실인지 몇 번이나 제 볼을 꼬집어 봤는지 모릅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마늘 향과 코를 간지럽히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외침이 뒤섞인 이곳, 바로 대한민국 부산의 자갈치 시장 한복판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제 고향 아이슬란드는 지금쯤 차가운 만년설과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겠지만 이곳 부산의 공기는 마치 펄펄 끓는 뚝배기처럼 뜨겁고 역동적입니다. 모든 시작은 평범한 저녁, 제 기숙사 방에서 본 로건의 짧은 영상 한 편이었습니다. 그가 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오이를 아삭하게 씹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고 맙니다. 얼음과 불의 땅이라 불리는 아이슬란드에서 오이는 그저 물기가 많은 맹맹한 채소일 뿐이었죠. 그런데 로건의 영상 속 오이는 달랐습니다. 마치 생명력을 얻은 듯 시뻘건 옷을 입고 아작 소리를 내며 보는 사람의 침샘을 사로잡는데 그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저 맛을 보지 않고서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아이슬란드 현지 마트를 뒤지고 다닙니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고춧가루를 찾기 위해 온 동네 아시아 마트를 이잡듯 뒤졌고 금값보다 비싸다는 참기름 한 명을 손에 넣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로건의 레시피를 따라 오이를 탕탕 내리쳐서 으깨고 서툰 솜씨로 양념을 버무려 입에 넣었던 그 첫 경험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혀끝을 톡 쏘는 매운맛 뒤에 밀려오는 개운함, 그리고 뒤이어 찾아오는 달큰한 감칠맛. 그건 제가 평생 먹어온 그 어떤 서구식 샐러드와도 차원이 다른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오이는 너무 비쌌고 수급조차 불안정했습니다.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빌 때마다 제 갈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 투박하면서도 깊은 맛, 화면 너머로도 전해지던 그 뜨거운 에너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열망이 제 심장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1년 동안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카페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파티에 갈 때 저는 한식당 주방 보조를 자처하며 어깨너머로 한식을 배웠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아이슬란드 공항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드디어 도착한 한국. 그 중에서도 바다의 활기가 넘치는 이곳 부산은 저에게 약속의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특유의 습도와 활기찬 공기에 이미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뜁니다. 20일이라는 짧지 않은 여행 기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맛을 제 몸속에 새기기로 다짐합니다. 특히 오늘은 제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자갈치 시장의 백반집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에릭은 주저하지 않고 그 낡은 미닫이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건 안경알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뜨거운 김과 코끝을 알싸하게 자극하는 마늘의 향기, 그리고 투박하지만 따뜻함이 배어있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입니다. 아이슬란드 대학생 에릭의 눈앞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진짜 한국의 풍경이 펼쳐진 것이죠. 어이구, 이게 누구야? 저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셨네. 주방 안쪽에서 커다란 양은 냄비에 무언가를 버무리던 강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에릭을 반깁니다. 에릭은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에릭의 눈동자는 마치 보물상자를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반짝입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부산행 KTX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에릭은 떨리는 손으로 메뉴판을 볼 필요도 없이 미리 준비해온 말을 내뱉습니다. 할머니, 저 오이 무침 먹으러 왔어서 로건 영상 보고 너무 먹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에릭의 눈에는 절박함마저 서려 있습니다.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하러 온 관광객의 눈빛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러 온 순례자의 눈빛인 겁니다. 춘자 할머니는 에릭의 그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무릎을 탁 칩니다. 오이? 그래, 그 아이슬란드에서 오이가 다 떨어졌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더니 그 주인공이 바로 총각이었구만. 걱정 말어.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오이 무침을 맛보여 줄 테니까. 할머니의 시원시원한 목소리에 식당 안 다른 손님들도 껄껄 웃으며 에릭을 쳐다봅니다. 총각, 복 받았네. 우리 할매 손맛이 장난 아니거든. 에릭은 주변의 환대에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그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오늘 이 순간의 감동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 5월, 나는 지금 부산의 심장부에 있다. 공기는 맵고 사람들은 뜨겁다. 내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에너지가 이곳에 흐른다. 에릭의 펜끝이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립니다. 주방에서는 벌써 탕탕 하고 오이를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릭은 그 소리에 맞춰 자신의 심장도 박자를 맞추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로건의 영상에서 보았던 그 투박한 칼질, 그리고 양념통에서 아낌없이 쏟아지는 빨간 고춧가루의 향연. 에릭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엉덩이를 들썩거립니다. 와, 저게 진짜 한국의 고춧가루군요. 에릭이 감탄사를 연발하자 할머니는 이건 우리 시골에서 직접 공수해온 햇 고춧가루요. 때깔부터 다르지 라며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식당 안의 모든 감각이 에릭을 향해 쏟아집니다. 옆 테이블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생선구이의 기름진 냄새,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증기,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완성되어가는 그 빨간 마법의 존재감이 에릭을 압도합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아이슬란드의 차가운 대학 강의실이 아니라 인류의 원초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한국의 전통시장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에릭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로건의 영상을 다시 한번 틉니다. 화면 속의 오이 무침과 지금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오이 무침을 비교해 봅니다. 화면은 평면적이었지만 눈앞의 풍경은 입체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참기름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공기 중에 퍼지는 그 고소함은 에릭의 뇌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기분입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로건, 당신이 맞았어.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폭발이야. 기다림의 시간은 에릭에게는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집니다. 20일간의 부산 여행 중 첫 번째 식사. 이 식사가 자신의 여행 전체를 정의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갈하게 놓으며 경건한 자세로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주변 손님들은 그런 에릭이 신기한 듯 총각, 젓가락질은 할 줄 알아? 라며 말을 겁니다. 에릭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한국 오려고 6개월 동안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연습했어요. 에릭의 대답에 식당 안은 다시 한번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커다란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옵니다. 쟁반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간 오이 무침이 주인공처럼 자리 잡고 있고 그 주위를 10가지의 밑반찬들이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습니다. 에릭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할머니, 저 오이 무침만 시켰는데요. 에릭의 물음에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거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는데 오이만 먹여보낼 순 없지. 자, 어서 먹어봐. 밥은 모자라면 얼마든지 더 줄 테니까. 에릭은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집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넉넉함과 따뜻함. 그는 비로소 자신이 왜 그토록 이 나라에 오고 싶어 했는지 깨닫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뜨거운 인간미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에릭은 젓가락을 들어 가장 크고 빨간 오이 한 조각을 집어듭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입안에는 이미 침이 가득 고입니다.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든 그 기적의 맛이 에릭의 혀끝에 닿기 직전입니다. 에릭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자갈치 시장의 아침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넘어 생명이 펼떡이는 거대한 바다 그 자체인 겁니다. 저는 지금 자갈치 시장 한복판,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평상에 앉아 있습니다. 제 양옆으로는 빨간 고무대야마다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갈치와 주먹만한 전복들이 가득 차 있고, 머리 위로는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함께 상인들의 거친 사투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이슬란드의 정적이 흐르던 새벽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인 것이죠. 그곳의 새벽은 모든 것이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지만, 부산의 새벽은 온 세상이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입니다. 자, 보이소! 싱싱한 거 들어와신다! 하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쿵쾅거립니다. 제가 놀란 것은 단순히 이 활기찬 풍경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배려가 제 가슴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조금 겁이 났던 게 사실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혹여나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무뚝뚝한 말투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정말 기분 좋은 착각이었던 겁니다. 제가 지도를 보며 골목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손에 커다란 생선 상자를 들고 가던 아저씨 한 분이 제 곁을 지나가다 멈춰 서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 무거운 상자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더니 투박한 손으로 제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묻더군요. 어데 가노? 길 잃었구나. 그 목소리는 조금 컸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만났던 그 어떤 가이드보다 따뜻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백반집 이름을 말씀드리자 아저씨는 아따, 멀리서도 왔네. 이리 온나 내가 데려다 줄게 라며 앞장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1분 1초가 돈이고 생계인 이 바쁜 시장통에서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길을 안내해주는 이 마음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아저씨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변 상인들에게 이 총각이 저 멀리 북쪽 나라에서 오이 묵으러 왔단다 라며 저를 소개를 했고, 그때마다 상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손에 귤 한 봉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쥐어주며 응원을 보내줍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도 이 감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차려주신 그 상다리 휘어지는 밥상을 보며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슬그머니 젓가락을 드십니다. 총각, 고등어는 이렇게 발라 먹어야 맛있다. 자, 한 봐라. 하시더니 직접 생선살을 두툼하게 발라 제 밥 위에 턱 얹어주시는 거예요. 아이슬란드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모르는 사람의 접시에 젓가락을 대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그게 신뢰가 아니라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걸 저는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못 본 조카를 챙기는 고모처럼 다정했고, 그 생선살은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기도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녹여버립니다. 제가 오이무침을 한 입 먹고 매워하며 쩔쩔매자 이번에는 뒷자리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웃으며 시원한 물 한 잔과 함께 자신의 콩나물국을 제 쪽으로 밀어주십니다. 매우면 이거랑 같이 묵어라. 그래야 속 안 버린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그 깊은 사려 깊음.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서툴고 무뚝뚝하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제가 본 부산 사람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타인의 배고픔과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식당 안 모든 사람이 저의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보여주자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어따 총각네 나라도 참 이쁘네. 그래도 밥은 한국밥이 최고제 라며 엄지를 지켜세웁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한사코 돈을 받지 않으려 하시는 겁니다. 먼 길 오느라 돈 많이 썼을 텐데 할매가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라. 대신 한국 있는 동안 아프지 말고 잘 묵고 가야 한다. 알았지? 할머니의 그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제가 평생 겪어본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차가운 대지 위에서 저는 늘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경쟁하고 공부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곳 부산의 시장 골목에서 저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배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나의 것을 조금 나누어 타인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장 밖을 나서는데 아까 길을 알려주었던 아저씨가 멀리서 저를 보며 손을 흔드십니다. 총각, 밥 잘 묵었나? 부산 좋채?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쳤습니다. 네, 부산 최고입니다. 한국 최고예요. 제 서툰 외침에 시장 골목 전체가 웃음바다가 됩니다. 이곳 사람들은 오이무침에 그 강렬한 빨간 양념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겉은 거칠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잘 익은 오이처럼 촉촉하고 시원한 배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20일간의 여행 중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저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길거리에 이름 모를 돌멩이 하나조차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배려로 정갈하게 놓여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파도 소리가 이제는 상인들의 웃음소리로 들립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저에게는 영웅처럼 보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정직하게 땀 흘리고 그 땀방울 섞인 돈으로 타인에게 밥 한 끼를 기꺼이 대접할 줄 아는 위대한 사람들. 저는 오늘 밤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을 겁니다. 아이슬란드의 오이가 사라진 이유는 아마도 한국의 이 뜨거운 정이 그리워 모두 이곳으로 도망쳐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이죠. 에릭의 부산 여행은 이제 겨우 1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얻어갈 것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을 버티게 해줄 거대한 사랑의 조각들이라는 것을요. 부산의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에릭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한국 사람처럼 다정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20일간의 기적 같은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다시 차가운 얼음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김해공항 대합실에 앉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제 손에는 할머니가 꾹꾹 눌러 담아주신 묵직한 고추장 단지와 자갈치 시장 아저씨가 건네준 손때 묻어 달아빠진 부산 지도가 들려 있습니다. 그 지도의 구석구석에는 에릭, 꼭 다시 온나, 건강해라 총각 같은 투박한 낙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군요. 비행기 트랩을 오르는 제 발걸음은 마치 수만 킬로미터의 사슬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 무겁기만 합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부산의 바닷바람이 제 목덜미를 스치는데 그게 마치 가지 말라고 붙잡는 손길처럼 느껴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기내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꾹꾹 물러 담았던 감정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과 20일 전 저는 그저 로건의 영상 속에서 아삭거리는 오이무침의 맛 하나를 확인하러 온 호기심 많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그 차갑고 적막한 공기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 하나에 의지해 상상했던 한국은 그저 맛있는 나라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저는 이전의 에릭과는 완전히 다른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름 위로 비행기가 힘차게 솟구치고 창밖으로 점차 멀어지는 부산의 눈부신 불빛들을 보며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의 진짜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야. 제 무릎 위에 놓인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미 굵은 매직으로 대한민국 어학당 입학서류 준비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단순히 멋진 여행지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 뜨거운 정을 가진 사람들의 품속에서 이들의 언어로 할매 보고 싶었어요. 아짐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직접 건네며 살아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제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이슬란드에서 느꼈던 지독한 고독과 정적을 이 나라 사람들의 온기가 완벽하게 채워주었으니까요. 기내식이 제공되는 시간, 승무원이 조심스레 건네준 비빔밥 한 그릇을 마주하자 결국 참아왔던 눈시울이 붉어지고 맙니다. 작은 튜브에 든 고추장을 쓱쓱 비벼 한 입 크게 넣는 순간 자갈치 시장 그 허름한 식당에서 만난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에리가 아프지 말고 잘 가라 며 제 등을 아프도록 두드려주던 그 투박한 온기가 혓바닥을 타고 전해져 온몸의 신경을 자극하더군요. 주변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저는 비빔밥 한 숟가락에 눈물 한 방울을 섞어 삼키며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입니다. 목이 메어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지만 저는 이 맛을, 이 기억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씹어 넘깁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헤어짐이 아쉬워 흘리는 이별의 슬픔이 아닙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 영혼에 뜨거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밥상을 내어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아이슬란드의 그 길고 매서운 겨울밤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저는 이제 예전처럼 외롭지 않을 겁니다. 제 가슴 속에는 부산의 그 빨간 오이무침보다 더 강렬하고 자갈치 시장의 저 푸른 파도보다 더 깊은 한국인의 진심이 등대처럼 환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리고 기필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아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진짜 영혼이 쉴 곳, 제 진짜 고향을 찾아오는 것이 됐죠. 비행기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엉망으로 울고 있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단단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아스라이 사라지는 한국의 땅을 향해 저는 영혼의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진심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한국. 에릭이 꼭 공부 많이 해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히 계세요. 곧 다시 만나요.